안녕하세요, 아무미드입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더라? Previously on The Walking Dead, World Beyond. 전환일기 해노제 4인방이에요. 오늘 영상은 워킹데드 월드 비욘드의 스포일러 한 박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스포일러 한 스푼 있을 예정입니다. 스포일러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아버지를 찾아 뉴욕으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얼떨결에 남의 아빠를 찾으러 떠나는 이 두 친구들은 어떤 애들인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신한 엄마가 엘턴에게 가까이 오라고 와서 배를 만져보러 갑니다. 아이가 오빠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나 보다 라고 말하자 엘턴이 나중에 동생이 태어나면 꼭 이런 이쁜 팔찌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 뒤 그 팔찌는 한 꼬마 살인자의 목걸이로 용도가 바뀌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여행을 하던 중 호프와 엘턴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엘턴이 말하길 어딘가에 엄마와 내 동생이 살아있을 수 있을 것도 같아 라고 말하자 호프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꼭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엘턴이 들고 있는 책을 보니 자신이 죽인 여자의 사진이 붙어있네요. 자, 그러니까 엘튼 엄마가 호프 엄마를 죽이고 어렸을 때 호프가 엘튼 엄마를 다시 죽이는 거죠. 두 번째는 사일러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고 자라온 사일러스는 어느 날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고자 아버지를 후드려 라는 폭행을 저지르는데요. 하지만 사일러스는 그 순간을 기억 못하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일러스는 혹시나 폭력을 쓰면 또다시 기억을 잃을까봐 좀비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컨셉이 확실하죠. 와타시와 바치와 아쿠마우 쇼카스로 코시노의 아루 와타시와 바케모노 데스. 그래서 좀비들의 뚝배기를 깨기보다는 보통 밀고 다닙니다. 여러분, 좀비를 만약 만났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싫어요, 안 돼요, 밀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싫어요, 안 돼요, 밀어요. 싫어요, 안 돼요, 밀어요. 워킹데드를 10년 이상 봐온 팬들이라면 지겹게도 보았던 자르고 찌르고 썰고 수없이 많던 고어적인 장면들을 그런 맛을 보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다 꺄 하고 하지만 다 봐요. 네, 월드 비욘드는 기본적으로 좀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진짜 죽여야 할 때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밀고 다닙니다. 좀비들은 그 시청자들의 높이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좀비를 밀고 다니고 있으니 뭐 처음 드라마를 이제 보면은 팬들은 뭐하냐 저것도 진짜 뭐 이런 반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그 워킹데드 키즈 에디션이라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왔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뭔지 볼까요? 처음 만나는 좀비를 무찌르고 경험치를 얻어라군요. 이렇게 마침 주인공 앞에 딱 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승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는데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이리스는 하루 종일 좀비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직 미취학 아동인 주디스보다 못한 생존력으로 어떻게 유역까지 갈는지 걱정이 됩니다. 결국 아이리스는 분명히 밑으로 떨어지만 중력의 법칙을 뭔가 무시하고 저 멀리 저 옆에 나무까지 딱 박힙니다. 그 좀비를 고정하게 돼버린 거죠. 그 아이리스는 불편한 자세로 딱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쿨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다, 뭐 나 안 죽었어, 뭐 라고 말하는데 보통 워킹데드였다면 막타를 쳐서 좀비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리스는 죽창을 들고 좀비를 딱 처리하는 순간 좀비 면상에다가 오바이트를 그냥 딱 해가지고 너 도대체 뭘 드신 거니? 뭐 선지해장국 먹은 거니 너? 하지만 월드 비욘드에서는 이때까지 보아온 워킹데드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팬들도 보통 2화까지 보고 손절을 한다는 리플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 이렇게 첫 번째 퀘스트를 해결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다음 퀘스트는 선택형 퀘스트입니다. 자, 1번 안전하지만 95km를 돌아서 가는 방법이고 예상시간 3일 정도 더 추가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위험하지만 직진으로 좀비밭을 뚫고 가는 거죠. 예상시간은 뭐 한 5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선택은 위험하지만 좀비밭을 뚫고 가자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폐차장을 이동 중에 좀비의 포위망을 또 가볍게 밀기를 시전하면서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또다시 장애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부 미션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좀비가 너무 많으니 누군가가 반대편의 사무실로 가서
어그로를 끌고 나머지 인원이 그 사이에 탈출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 우리 아무도 희생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뭐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피곤한데 잠이나 잘까 하고 Let's get some rest. We'll do better with fresh heads. 뭐라고 하더니 진짜 잡니다. 예, 자요. 그리고 지금 저 장소는 폐차장으로 보이며 폐타이어가 몇 년째 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기 건물 옥상에서 자는 거죠. 타이어가 저렇게 타면 기본 상식으로도 유해 물질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건데 거기서 자빠자요. 네. 자살한 게 아니면 거의 뭐 맹구가 되거나 할 건데 저 위에서 잔다는 설정이 정말 저만 불편한 건가요? 그래도 명색이 워킹데드 타이틀을 붙여 나온 시리즈인데 그 현실을 개무시하는 설정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워킹데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분명히 와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리얼함이 있는데 물론 워킹데드도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뭐 워킹데드 안 보신 분이라면 뭔가 이상한 씬이죠. 사람이랑 좀비랑 같이 다니고 하지만 이걸 보신 분들도 약간 깨름칙합니다. 처음 이 장면을 보면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누군가는 저기 사무실 앞에서 가서 어그로를 끌고 나머지는 어그로 끌린 사이에 도망가자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엘턴이 사일러스에게 물어봅니다. I hope we don't have to kill any. But in case we do you think you can do it? 나는 자신이 없으니 너네가 좀비를 죽이고 나는 힘이 세니 너희들의 가방을 들어주겠다 뭐 이런 가방 셔틀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 중인데요. 그 좀비 죽이라고 가방을 들어줬더니 저 새끼는 저 아직도 낚싯대를 쳐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걸 뭘 하려고 진짜 낚싯대를. 그리고 이번에도 수많은 좀비들을 밀면서 다행히 퀘스트를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사이에 CRM의 조직은 캠퍼스 클로니를 털어버리는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애시당초 10주년 행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었다 이런 설정 같습니다. 기존에 계획이 있었던 장면들이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팬들이 기대했던 뭐 CRM의 이야기는 제가 현재 8화까지 본 시점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헬기가 많다, 뭐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걔네들의 거점에는 아주 풍족한 자원이 있다, 대륙 중간중간에 물류 거점들이 있다, 뭐 이 정도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워킹데드 팬들조차 싫어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상씬인데요. 보고 있으면은 뭐 빨리빨리 다음에 누가 죽냐 뭐 이렇게 궁금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회상씬이 딱 나오면 갑자기 막 뭔가 막히고 막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그래서 구글링을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분 역시 워킹데드 회상씬을 보고 화가 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거겠죠. 예, 물론 한 명으로 일반하긴 그렇지만 분명히 워킹데드 회상씬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회상씬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의 내용의 반이 회상씬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서 스토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청자들이 주인공들이 어떤 캐릭터들인지 보여주기 위해 모든 캐릭터들의 회상씬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드라마 자체가 일단 루즈하고요. 특히 사일러스 회상씬에는 회상씬 안에서 다시 또 회상을 하는 영화 인셉션급 다중 회상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상을 하는데 또 거기서 또 회상을 해요. 뭐 지금 적당히 회상 좀 해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진짜. 그리고 이들은 이동 중에 비를 피하기 위해 학교 시설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자들이나 좀비가 있을까봐 서치를 하러 가는데 우연히 들어갈 때는 열리는데 갑자기 문이 잠겨버립니다. 뭐 우연중에 딱 그렇게 한 번만 딱 열리게 된 거죠. 예,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예. 근데 출구에도 좀비가 딱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뭐 이렇게 하더니 아이리스가 너 어떤 노래를 듣니? 라고 물어더니 갑자기 또 둘이 댄스를 막 추고 막 춤을 춥니다. 이 정도면 뭐 디즈니 플러스 적용용 좀비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워킹데드 팬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뭐 새로운 시청자층을 만들기 위해 일어나 싶을 정도. 그러더니 이때까지 갇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는데 출구에 좀비를 또 유인해가지고 또 농락을 하고 또 탈출을 합니다. 왜 갇혀 있었냐 이때까지 그럴 거는. 그러더니 결국 아이리스가 위험에 빠지게 되자 이제 좀비를 죽여야 할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일러스는 무기를 버리고 마운트를 탑니다. 네. 그 좀비에게 그리고 무차별 파운딩을 갈겨버린 거죠. 네. 한 놈은 낚싯대를 들고 다니고 한 놈은 좀비한테 파운딩을 하고 뭐 이때까지 워킹데드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좀비 면상을 후드라 갈기는 새로운 유형의 그 사냥꾼 좀비 파이터 그런 느낌.
내가 너무 꼰대 마인드로 드라마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비를 주먹으로 때리지 말란 법도 없는데 왜 불편해하냐, 공감 능력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결국 강이 보이고 이 강을 넘어가기 위해 뭐 배를 또 만들어요. 다음 미션이죠. 배를 만들어서 저쪽으로 넘어가라. 강이 보이자마자 이 엘턴이라는 가 낚시를 합니다. 네, 이거 하려고 그 밑에까지 낚싯대를 들고 다닌 건 진짜. 영상 만드는 중에 10화가 마무리돼가지고 마지막 3부는 10화까지 다 보고 마지막 3부로 마무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아무미디였습니다. I just bought a new whip. Spend a couple thousand just to cruise it. Shawty said she love me, but I swear she'll never prove it. I never tell her, but I put it in the music. Well, that's okay. All I wanna do is make the